2022년 10월 예규 판례 해설입니다. 분양권 세율은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의 경우에는 60% 조정 대상 지역 불문하고 적용합니다. 이렇게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에서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든지 토지 분양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분양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사이 40%이고 주택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 사이는 60%입니다. 그런데 해당 예규에서는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서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 부수토지에 대해서 1년 이상이기 때문에 60%를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70%를 적용하는 것인지 판단은 소득세법 104조 1항 3호의 세율, 즉 1년 미만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주택은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유한 기간이 길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택 부수 토지로 이용된 기간만을 가지고 그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기 보유세율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가 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즉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시에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세 신판례 내용인데요. 먼저 재건축 사업의 권리 변환일 변천 과정을 이해하셔야지 해당 신판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었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권리 변환일이 변천되었습니다. 즉 2003년 6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권리 변환일이었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 사이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입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에는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로 통일되었습니다. 또 비과세 판단 시에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고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 인가일이 2005년 5월 16일이고 즉 2005년 5월 30일 개정 전에 이미 권리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6년 6월 8일 날 청구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권리 변환된 입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계조합원에 해당되고 승계조합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의 비과세는 준공일인 2016년 8월 30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2017년 9월 29일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해서 준공일로부터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비과세가 되지 않고 당연히 장특 공제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2005년 5월 31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된 권리를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승계조합원의 주택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서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례는 실수를 하기 딱 좋은 사례인데요. 자, 취득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었지만 2005년 5월 30일 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된 경우 이미 입주권으로 권리 변환된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자,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부터 따져서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도 계산해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이날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이 혹시 그 개정되기 전에 이미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 사이에 혹시 사업시행 인가돼서 이미 권리 변환된 주택이 아닌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몇 번 했는데요. 자, 반포 지역 재건축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변경 예규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2022년 10월 21일 이후, 즉 예규 생성일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나눠서 설명드려보면 비과세 판단은 종전 예규에서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므로 양도 당시에 상가로 용도 변경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었습니다. 자, 근데 변경 예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에는 이미 용도 변경돼서 상가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과세를 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이 예규 변경한 것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특약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특약을 맺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다주택 중과에 있어서 종전 예규에서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변경 예규에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양도일에는 이미 용도 변경돼서 상가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종전 예규보다 유리하게 예규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변경 예규가 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가 매매 특약에 따라 용도 변경한 경우 종전에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일의 상가일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2, 즉 최대 80%를 적용했었습니다. 자, 변경 예규에서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는 상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표 2가 아니라 상가에 적용되는 표 1이 적용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매 특약으로 잔금 전 멸실한 경우 예규 변경 여부입니다. 자, 이번에 변경된 예규는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기본 통칙에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현재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단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예규는
자, 당연한데요. 단기 임대주택으로 자동 말소되고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될 텐데, 자, 이 사람이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10년짜리로 재등록했다고 해서, 자, 10년을 의무기간을 채우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했더라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단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서 임대기간 미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이미 단기 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 후 자동 말소된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단기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재등록한 이후에 최초로 작성된 표준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예규도 중요한 예규인데요. 자,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주택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에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아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예규를 보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고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된 경우,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 예전 거는 그냥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고 봐주고 2022년 10월 19일 예규 생성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 거주 요건 2년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장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장기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순차적으로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5년인지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그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자,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 98조 3항, 즉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전에도 동일 예규가 있었는데요. 타인,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그들로부터 분양권을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 98조 3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먼저 참고 얘기부터 보면은 자,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거주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됐고 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자,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자에 한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 5항이 적용되지만 자,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 5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해당 예규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과세가 된 경우에 양도일 현재 입주권과 대체주택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규와 인정되는 예규를 비교하셔서 차이점을 숙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먼저 법조문부터 보면 거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와 주택임대 등록을 한 경우 가액과 면적에 상관없이 거주요건 2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예규는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가 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했고, 그런데 민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후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예규를 보면 민특법에 따라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했는데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같이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는 기간 제한 없이 다주택 중과 배제됩니다. 또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중과 배제가 되는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주택 최대 지분권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위 케이스를 먼저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을 받았고 청구인은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 지분권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차 상속되면서 내가 최다 지분권자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5년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상속은 소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라 재차 상속받아서 최대 지분권자가 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 배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2022년 10월 예규 판례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